자, 이 영상에서는 제가 느끼는 버니 선거운동의 답답함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답답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이전 선거부터 버니를 보면서 지금까지 절감하는 것은, 한편으로 버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신사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16년 대선, 힐러리는 부인하겠지만 대통령 선택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많은 미국인들이 꼽고 있는 honest and trustworthy, 정직성의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인종주의적 편견이 가득한, 제 기준에서 보면 거의 개망난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트럼프보다도 힐러리가 유권자들로부터 이 정직성 기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성 인권과 관계되는 주요한 어젠다를 만든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또 다양한 경험이 주는 국정운행의 안정감에도 불구하고, 빌리 클린턴의 성적 피해자인 모니카 린스키에 대한 개무시로서의 일관, 또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공적인 일에 사용한 소위 이메일 게이트, 골드만삭스 등 월가 투자은행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1시간에 250K, 그러니까 한 3억 원씩 받아먹은 강의와 강의 내용에 대한 감축의 일관, 이런 것이 제가 또 많은 미국의 진보 진영들이 미국의 정치권에 절망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만약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삼성 등의 대기업 임원진을 대상으로 1시간 강연하고 3억 원 받는지를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우리 이념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저의 이념의 좌우를 불문하고, 저희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고, 저희는 이것을 절대로 온전한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겠지요. 또 클린턴 파운데이션이라는 쓰레기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사우디 등 독재 국가와 그 정치인들로부터 받아먹은 재단 후원금의 존재, 형식적으로는 본인의 돈이 아니라 좋은 일에 쓰기 위한 재단의 활동 후원금 성격이지만, 그 재단을 만들어 후원금을 받고 후원업체 혹은 외국의 정부 실력자를 미국의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즉 이 political influence에 대한 액세스를 팔아먹은 이력 등이 반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반 힐러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또 미국인이 가장 많이 애청하는 채널인 팍스뉴스, 우리나라로 치면은 TV조선과 같은 보수 프로파간다 머신에 의해 이런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힐러리를 가장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쟁으로 기억하는 유권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진보를 가장한 MSNBC, CNN 등의 기득권 매체와는 좀 다른 것이지요. 버니 샌더스 의원은 16년 힐러리 클린턴과의 경선에서 공화당이 선거의 쟁점으로 결과적으로 악용해 먹은 힐러리의 많은 당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기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힐러리 지지를 악화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버니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저는 이전 영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버니의 인사이드 파이터로서의 한계이고, 동시에 그가 이기기 위한 싸움을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고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측면도 이로 인해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6년 경선 과정 관련, 힐러리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민주당 중앙당, 데모크래틱 내셔널 컨그레스, 이 민주당 중앙당을 어떻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지, 또 DNC의 의장인 다나 브라질이 전직 CNN의 TV 토론 준비를 하면서 주요 질문들을 미리 힐러리 측에게 알려준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행동이 러시아의 해킹으로 인해서 줄리안 아산지에 전달이 되고, 이가 운영한 위킬릭스에 의해서 밝혀지고 까발려지고 한 장면은 네올리버럴리즘, 이 신자유주의 기득권 세력에 기생하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실질적으로 힐러리를 중심으로 엉켜 있는 장면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러한 반힐러리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많은 거리에 대해 샌더스 의원은 크게 쟁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특히 아이오와와 네바다에서 샌더스의 압도적인 경선 승리 이후 정말이지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버니를 공격하는 정치권과 균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기득권 정치, 경제, 언론 진영에 정제하는 정치 농객들에 대해 버니는 16년 트럼프가 대립각을 세운 것과는 반대로 크게 기득권 언론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3월 3일 슈퍼 투스데이를 앞둔 TV 토론에서 버니를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버니 샌더스가 결과적으로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주의 경선이 끝난 상황까지 남아서 1차가 아닌 2차 자유투표에서 반드시 버니를 낙마시키고 자신들이 협의해서 최종적인 보수적인 색채 가득한 민주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민주당 내 기원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기업 이익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기득권 중도 우파의 반민주적인 작태에 대해서도 버니 샌더스는 강력하게 싸워내지 못했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상황을 한번 봅시다. 아직 많은 주의 경선이 남아있고 바이든이 과반수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득권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제 본인은 경선을 그만하고 빨리 민주당이 바이든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수사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기득권 언론을 통해 특히 MSNBC 같이 악독한 기득권 언론을 통해서 대량으로 대중에게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의연한 선비 버니 샌더스는 바이든의 메디케어 폴에 반대하는 전국민 의료 보장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는 그의 문제점과 그의 후보로서의 부적합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실업에 직면한 근로자와 사회 취약계층에게 보호장치를 어떻게 하면은 더 제공할 수 있을까? 다음의 경기부양 패키지는 어떻게 더 건설적으로 재설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일에 집중을 하고 있지요. 이를 대하는 민주당 기득권과 언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이든의 치매 증상과 93년 자신의 인턴으로 근무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의혹에 대해 민주당 기득권과 언론은 전전긍긍하면서 이를 숨기고 감추어 주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 많은 부적합성과 결함에 대해서 MSNBC, CNN 언론은 또 이전에 정치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미티 운동을 중심으로 맹공을 퍼부었던 많은 기득권 언론과 여성 단체들은 바이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진보 미디어를 제외하면 소위 기득권 주류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기사화되거나 쟁점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바이든의 정말이지 심대한 후보로서의 부적격성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런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너무나 불쌍한 식물인간 대통령 후보 바이든을 주류 언론은 이 물고 빨고 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인지합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여성 문제와 거짓말 이력이 많고 자신도 고령이니 바이든의 위와 같은 약점에 대해서 짚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표현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라는 말. 예, 미국의 진보 언론에서도 얘기합니다. 트럼프
will eat Biden alive. 트럼프는 자신과 바이든이 모두 약점인 사항에 대해서도 바이든을 씹어 삼켜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득권 언론은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이 힐러리를 무슨 왕조 국가의 공주처럼 물고 빨았듯이 바이든 고전의 원인이 샌더스에 있다라고, 또 샌더스가 빨리 선거를 종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아마 해 되겠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바이든은 21세기, 만약에 그가 당선이 된다면 21세기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 발휘는 불가능하죠. 또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시절보다 긴장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참모진의 일부 매파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인 개인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자기 뚝심으로, 자기 의견으로 관찰하고 진행을 시키는 데 반해 바이든은 그럴 능력이나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이미 오바마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답이다.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하고 모든 국민이 아사가 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절대로 정은이를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바이든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바이든은 트럼프가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분명히 했고,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치매의 고령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설득해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또 남북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통령과 실무 담당자에 의해 또 그 인선의 변화에 따라서 남북 문제가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도 어느 정도 지금부터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당선이 된다면 21세기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바이든의 반대편에 아직 샌더스 의원이 건재하게, 또 한편으로는 외롭게 서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님, 힘내시고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씀을 한국에서 샌더스 의원 지지단장인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 캠프에서 선거운동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샌더스의 정치 후원금 원천은 선생님, 또 월마트, 아마존 노동자, 또 우버나 리프트 등의 플랫폼 임시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생계 유지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샌더스 의원에게 적게나마 후원금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신을 위해 끝까지 워싱턴에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의 협박에 또 달콤함에 안주하지 말고, 외롭겠지만, 우리가 외로운 거 알지만 포기하지 말고 워킹 클래스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달라는 것이죠. 국민을 위한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부자와 정치 기부금 제공 세력들에게만 민감하고 굽신거리는 워싱턴 정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어달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전국민 의료 보장, 또 학자금 문제와 관계되는 해결, 환경 문제에 대한 측면, 또 이미그레이션 관계되는 프로블럼,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미국 경선을 뛰고 있는 샌더스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돈을 준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좋은 친구 바이든과의 관계, 민주당 기득권과의 관계를 위해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이미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나중에 한국 정치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공유할 기회가 있겠지만, 버니 샌더스, 당신은 당신을 지지했던
스스로에게도 없는 현금을 쪼개서 후원금을 보냈던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기득권의 강력한 아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당연히 어렵겠지만 다시 힘을 내서 글러브를 풀지 말고 당신의 후원자인 근로대중이 워킹 클래스가 원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버니 샌더스 당신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해서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는 본 채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time is now. The time is not in the future. The time is not some abstract time. The time is not something that might be. The time ain't something that could be. The time ain't nothing that should be, that would be. It ain't tomorrow. It ain't the day after. It ain't coming next week. The time is